만약 당신이 그분처럼 되고 싶지 않다면 제가 그걸 바꿀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볼 때 눈이 조금 붓거나 다리가 무겁고 소변에 거품이 살짝 일어난 적이 있나요?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죠. 요즘 피곤해서 그래. 물을 좀 덜 마셨나 보다. 하지만 그런 증상이 매일 반복된다면 그건 몸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당신의 몸속 생물학적 필터, 즉 신장이 조용히 약해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을 많이 마시거나 푹 쉬면 괜찮아질 거라 생각하신다면 그건 착각입니다. 한번 손상된 신장세포는 다시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깨달을 때쯤엔 평생 인공투석기와 함께 살아야 합니다. 마치 막힌 강줄기처럼 더 이상 스스로 흐르지 못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부엌에서 몇 가지 습관만 바꾸면 신장을 지키고 평생 신부전을 막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수백 명의 환자들을 통해 직접 확인한 신장 기능을 회복시키는 3가지 음식, 그리고 하루 단 3분만 실천해도 신장이 진짜로 쉴 수 있는 5가지 습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 이름은 유호진입니다. 저는 30년 넘게 진료해온 내과 전문의로 현재 대학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천 명의 환자를 만났지만 잊을 수 없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박철수, 73세, 40년 가까이 버스 운전사로 일해온 분이었습니다. 어느 가을 아침, 제가 당직 중이던 시간에 그분이 응급실로 실려왔습니다. 출근길에 쓰러지셨다고 했습니다. 얼굴은 핏기가 없었고 두 다리는 심하게 부어 있었으며 응급기록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의식소실 급성 신부전 의심. 검사 결과가 나왔을 때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신장 기능이 20%밖에 남지 않았던 겁니다. 그 말은 곧 생명을 걸러주는 2개의 필터가 거의 마비 상태라는 뜻이었습니다. 가족에게 물어보니 평소 소변에 거품이 생기고 아침마다 눈이 붓고 저녁이면 다리가 무겁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물을 많이 마셔서 그런가 봐요. 일하느라 피곤해서 그래요, 선생님. 그가 동네 병원에서 그렇게 말했던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지금도 제 마음에 깊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단 한 달만 일찍 왔더라도 남은 신장 기능을 지킬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평생 투석기 옆에 누워 있을 필요도 없었을 겁니다. 신장은 아프다고 소리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번 신호를 보낼 때는 이미 너무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릅니다. 신장은 하루 24시간 내내 쉬지 않고 일하는 생물학적 정수기입니다. 하루에 약 180리터의 혈액을 걸러내며 몸속 독소를 제거합니다. 하지만 그 조용한 성질 때문에 사람들은 작은 경고를 무시하곤 합니다. 소변의 거품, 아침 눈에 붓기, 저녁에 다리 무거움, 이유 없는 피로감. 이 모든 것이 이미 신장이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인데 대부분은 그냥 넘깁니다. 그리고 어느 날 검사 결과에서 신장 기능 20%, 15%라는 숫자를 마주하고 완전히 무너집니다. 신장은 간처럼 스스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한번 손상된 신장세포는 다시 재생되지 않고 그저 남은 기능을 지켜주는 것만이 가능할 뿐입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기능을 보호하는 것이 곧 삶을 지키는 일입니다. 신장이 약해지면 독소가 배출되지 못하고 피가 탁해지며 몸 전체가 피로해지고 구역질이 나며 혈압이 오르고 심장은 2배로 일하게 됩니다. 그 상태를 방치하면 결국 일주일에 3번 한 번에 4시간씩 평생 투석을 받아야 하는 단계로 갑니다. 저는 첫 투석을 마친 후 눈물을 흘리는 환자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 순간 그들은 깨닫습니다. 이제 내 인생은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구나. 저는 환자들에게 항상 말합니다. 신장은 하루아침에 망가지지 않습니다. 매일의 식사, 한 알의 진통제, 짠 국 한 그릇이 쌓여서 천천히 무너집니다. 박철수 씨에게 물었을 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릎이 아파서 진통제를 거의 매일 먹었어요. 하루에 한 알이면 괜찮겠지 했죠. 하루에 한 알이면 괜찮겠지 했죠. 하지만 1년에 365알, 5년이면 1800알이 넘습니다. 그건 신장에게는 조용하지만 무서운 폭풍입니다.
그리고 그건 박철수 씨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는 그런 환자를 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나는 아프지 않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대구의 한 은퇴한 교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변에 거품이 좀 생기긴 했는데 음. 커피를 많이 마셔서 그런 줄 알았어요. 검사 결과 그녀의 신장 기능은 40%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그녀 역시 지금쯤 박철수 씨 옆에서 투석을 받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신장을 침묵의 살인자라고 부릅니다. 정확한 표현입니다. 만성 신장병 환자의 절반 이상은 자신이 병에 걸린 줄도 모릅니다. 그리고 알게 될 때쯤엔 이미 중기나 말기입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올바른 생활습관과 식습관, 정기적인 검진만 지켜도 평생 건강한 신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 저는 수많은 환자들의 신장 수치를 정상에 가깝게 회복시킨 3가지 식품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올리브유, 브로콜리, 그리고 마늘입니다. 이 3가지가 어떻게 신장을 보호하는지, 영양소를 잃지 않게 조리하는 방법, 그리고 대부분의 환자들이 놓치는 주의점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또한 오늘 바로 실천할 수 있는 5가지 간단한 생활습관도 함께 알려드릴 겁니다. 이건 제가 30년 넘게 노인 환자들을 돌보며 직접 검증한 원칙들입니다. 제가 확신합니다. 이 5가지를 지킨다면 당신은 평생 투석이라는 말을 듣지 않을 겁니다. 저는 압니다. 많은 분들이 신장병이라는 말을 들으면 두려움부터 느낍니다. 하지만 두려움은 아무것도 바꾸지 못합니다. 지식과 이해만이 몸을 지키는 힘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자신의 몸을 이해하고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기억하세요. 신장은 기적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저 올바른 관심을 원할 뿐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평범해 보이지만 신장을 염증과 섬유화로부터 지켜주는 특별한 오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부엌에 두고도 그 가치를 몰랐던 바로 그 오일입니다. 혹시 당신이나 가족 중에 부종, 거품료, 이유 없는 피로감을 느끼는 분이 있다면 절대 그냥 넘기지 마세요. 이 채널을 구독하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신장을 지키고 만성 신부전을 예방하는 방법을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장보호 식단 가이드를 받고 싶은 분은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보내드리겠습니다. 제가 신장을 보호해주는 기름이 있다고 말하면 많은 분들이 믿지 않습니다. 기름이 몸에 좋다고요? 그것도 신장에요, 선생님? 이렇게 놀라며 묻곤 하죠. 그런데 몇 달만 지나면 그분들은 전혀 다른 눈빛으로 돌아옵니다. 자신의 몸을 다시 믿게 된 사람의 눈빛으로요. 제가 말하는 건 바로 올리브유입니다. 가장 평범해 보이지만 염증을 줄이고 혈관을 보호하며 신장의 여과 기능을 유지시키는 놀라운 음식이죠. 수십 년 동안 환자들을 보면서 제가 깨달은 건 염증이 대부분의 만성 질환, 특히 신장 질환의 숨은 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신장은 하루 종일 피를 걸러내는 기관입니다. 그 안에는 수백만 개의 미세 혈관이 존재하죠. 그 혈관들이 염증으로 인해 조금씩 굳어가면 결국 피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신부전의 시작입니다. 한 번은 68세에 은퇴한 체육교사 이상훈 씨가 찾아왔습니다. 요즘 몸이 너무 피곤하고 입맛이 없어요. 다리가 좀 붓는 것도 같고요. 검사 결과 신장 기능은 55%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식습관을 물으니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저는 건강하게 먹어요. 고기 많이, 기름 적게, 튀김은 거의 안 먹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자세히 물어보니 그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올리브유는 안 써요. 전통적으로 참기름이나 콩기름이 제일 좋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최근 연구 결과를 보여드렸습니다. 올리브유에 들어있는 올레산올리이스과 폴리페놀, 폴리페논, 전신 염증 반응을 억제하고 신장의 미세 혈관 손상을 줄이며 혈압과 혈당을 안정시킵니다. 이 2가지야말로 신장을 망가뜨리는 가장 직접적인 요인입니다. 그 얘기를 들은 이상훈 씨는 바로 실천에 옮겼습니다. 매일 아침 공복에 올리브유 한 숟갈을 마시고 저녁엔 데친 채소에 살짝 뿌려 먹었습니다. 6개월 후 혈액 내 염증 수치가 눈에 띄게 낮아졌고
신장 기능도 더 이상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사용 방법이 모든 걸 결정한다는 겁니다. 올리브유는 올바르게 써야만 효과가 있습니다. 아직도 많은 분들이 올리브유로 튀기거나 볶는 요리를 합니다. 그건 큰 실수입니다. 올리브유는 발연점이 낮기 때문에 너무 높은 온도에서 가열하면 항산화 물질이 완전히 파괴되고 오히려 간과 신장에 해로운 물질이 생깁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생으로 혹은 낮은 온도에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샐러드에 섞거나 데친 채소 위에 살짝 뿌리거나 브로콜리 같은 야채와 함께 먹는 게 좋습니다. 또 한 가지 고를 때도 주의해야 합니다. 라벨에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엑스트라이 버진 올리브 이라고 적힌 제품만이 진짜입니다. 산도 0.8% 이하의 순수한 올리브유로 천연 성분이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반면 퓨어나 퍼메스라고 적힌 것은 정제 과정을 여러 번 거쳐 영향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병이 짙은 색 유리로 된 제품을 추천합니다. 빛에 노출되면 산화가 빨라지기 때문입니다. 가끔 환자분들이 묻습니다. 선생님, 저는 신장병이 있는데 올리브유 먹으면 콜레스테롤이 오르지 않나요? 대답은 단호히 아니요입니다. 올리브유는 혈중 지방을 높이지 않을 뿐 아니라 LDL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HDL 좋은 콜레스테롤을 올려줍니다. 혈압을 낮추고 심장을 보호하기도 하죠. 심장과 신장은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심장이 튼튼해야 피가 고르게 순환하고 신장이 부담 없이 일할 수 있습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자주 이렇게 말합니다. 간은 쓰레기 처리 공장이고 신장은 정수장입니다. 정수장이 막히면 모든 기관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모든 음식 선택은 신장의 부담을 줄이는 것에 맞춰야 합니다. 그 점에서 올리브유는 최고의 선택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신장을 지키는데 빼놓을 수 없는 음식이 있습니다. 바로 브로콜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특유의 냄새 때문에 싫어하지만 그 냄새 속엔 설포라판 슬포레 B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숨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신장이 피를 걸러내는 과정에서 생기는 활성산소를 중화시켜 세포 손상을 막아줍니다. 신장은 하루에 수백 리터의 피를 걸러냅니다. 그 과정에서 산화 스트레스가 생기고 세포들이 조금씩 손상됩니다. 항산화 물질이 부족하면 이 손상들이 쌓여 신장이 점점 약해집니다. 하지만 브로콜리에 들어있는 설포라판은 이런 활성산소를 청소하듯 제거해 줍니다. 물론 조리법이 잘못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브로콜리를 너무 오래 삶으면 영양소가 다 파괴됩니다. 제가 늘 알려드리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깨끗이 씻은 뒤 작게 자르고 5분 정도 그대로 두세요. 그 시간 동안 설포라판이 형성됩니다. 그 다음 찜기에 넣고 정확히 2분만 쪄주세요. 3분이 넘으면 설포라판이 분해됩니다. 찐 후에는 올리브유를 살짝 뿌리거나 으깬 두부와 섞으면 흡수율이 더 높아집니다. 저는 아직도 한 할머니를 기억합니다. 윤명자 씨 75세, 고혈압과 다리 부종으로 고생하시던 분이었습니다. 제가 식단을 바꾸라고 조언 드린 뒤 그분은 소금 섭취를 절반으로 줄이고 매일 브로콜리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2달 후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고 다리 붓기도 사라졌습니다. 그분은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밥은 싱겁지만 마음은 한결 가벼워요, 선생님. 이런 이야기들을 볼 때마다 저는 확신합니다. 건강은 약이 아니라 습관에서 옵니다. 억지로 참거나 굶을 필요 없습니다. 그저 부엌에서 몇 가지를 바꾸는 것만으로 신장은 매일 조금씩 쉬어갈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신장을 위한 최고의 음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의 모든 한국인이 매일 먹지만 그것이 바로 고혈압, 당뇨, 신장 손상을 막는 자연의 약이라는 사실을 거의 아무도 모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다들 놀랍니다. 선생님, 부엌에서 제일 흔한 양념이 신장을 위한 자연 비타민이라고요? 네, 제가 말하는 건 바로 마늘입니다. 30년 넘게 진료하면서 저는 마늘만큼 신장의 염증을 줄이고 혈압을 안정시키며 혈당까지 조절해주는 음식을 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마늘을 잘못된 방법으로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뛰어난 효과가 거의 사라지고 맙니다.
저는 아직도 정인수 씨 67세의 사례를 기억합니다. 건설 일을 하시던 분인데 몇 달째 피로가 가시지 않고 얼굴빛이 어둡고 눈이 움푹 들어간 상태로 내원하셨습니다. 검사 결과 신장 기능은 50% 남짓이었습니다. 식습관을 물으니 자신 있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마늘 많이 먹어요. 김치에도, 고기에도, 찌개에도 다 넣어요. 마늘이 몸에 좋다고 해서요. 하지만 자세히 물어보니 그는 익힌 마늘만 먹고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문제였습니다. 마늘의 핵심 성분인 알리신은 열에 약합니다. 가열하는 순간 대부분이 파괴되어 혈관 보호나 항염 효과가 거의 사라집니다. 그래서 매일 마늘을 먹어도 그의 신장은 계속 약해지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에게 설명했습니다. 마늘은 그냥 먹는 게 아니라 다지거나 으깬 후 50분 정도 그대로 두어야 합니다. 공기와 접촉하는 그 과정에서 효소가 활성화되어 알리신이 만들어집니다. 그 말을 들은 정인수 씨는 즉시 바꾸었습니다. 매일 아침 마늘 한쪽을 잘게 다져 몇 분 둔 다음 데친 채소나 샐러드에 넣어 먹었습니다. 3개월 뒤 혈당 수치가 내려갔고 혈압이 안정됐으며 신장 기능 저하도 멈췄습니다. 알리신은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류를 개선하며 혈압을 낮추고 인슐린 작용을 도와줍니다.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고혈압과 당뇨는 신부전의 가장 큰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말기 신부전 환자의 약 70%가 이 두 질환과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혈압과 혈당을 잘 관리한다는 건 곧 신장을 매일 지키는 일과 같습니다. 그렇다고 꼭 생마늘만 먹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냄새나 자극이 부담스럽다면 훨씬 부드럽고 맛있게 먹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자주 추천하는 방법은 올리브유 마늘 드레싱입니다. 잘게 다진 마늘을 10분 정도 두었다가 올리브유 한 숟가락과 발사믹, 식초 몇 방울을 섞어 보세요. 샐러드나 데친 채소 위에 뿌려 먹으면 향긋하면서도 신장에 좋습니다. 특히 마늘과 올리브유를 함께 먹으면 두 성분의 항염 항산화 효과가 배가 됩니다. 올리브유의 폴리페놀, 포리페놀, 이 알리신의 흡수를 돕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제가 자주 알려드리는 방법은 마늘 브로콜리, 으깬 두부를 섞은 3인 1 반찬입니다. 항산화 성분, 식물성 단백질, 건강한 지방이 모두 들어있죠. 저희 환자분들 중 특히 노년층이 이 조합을 꾸준히 드셨는데 몸이 가벼워지고 붓기가 빠지고 잠이 깊어졌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느낌이 아닙니다. 신장이 제 기능을 하면 몸속 수분과 염분이 자연스럽게 조절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과유불급입니다. 아무리 좋다고 해도 하루에 마늘 5-6쪽씩 먹으면 위가 쓰리거나 어지러울 수 있습니다. 마늘은 혈액을 묻게 하는 성질이 있어 항응고제나 아스피린을 복용 중이라면 반드시 의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또한 마늘을 짠 양념과 함께 조리하는 건 절대 금물입니다. 소금은 신장의 가장 큰 적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한국 사람들이 마늘을 많이 먹는데도 여전히 고혈압과 신장병이 많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소금 섭취량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한국인의 하루 평균 나트륨 섭취량은 약 10g으로 세계보건기구 권장량의 2배에 달합니다. 소금이 많으면 신장이 계속 나트륨을 배출하려고 과로하게 되고 그 결과 혈압이 올라가고 신장의 미세혈관이 손상됩니다. 이 얘기를 지역 건강 강의에서 했을 때 중장년층 분들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분들은 어려운 시절을 지나며 짠 국과 짠 김치, 짠 장아찌에 익숙해져 있죠. 그건 문화이자 습관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소금 없이도 음식을 보관할 수 있고 짜게 먹지 않아도 충분히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짠맛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신장을 지키는 가장 쉬운 방법이 됩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음식에서 소금을 절반만 줄여보세요. 처음 며칠은 밍밍하게 느껴지지만 일주일만 지나면 미각이 다시 조정됩니다. 그때부터는 재료 본연의 맛이 느껴집니다. 식초, 올리브유, 후추, 다진 마늘 같은 향신료로 맛을 내면 소금을 거의 쓰지 않아도 충분히 풍미가 살아납니다. 이 작은 변화 하나로 신장은 매주 수천 리터의 혈액을 덜 걸러도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먹는 것만으로 신장을 지킬 수 있을까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합니다. 그렇습니다. 단순하지만 그것이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물론 식습관만으로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진짜로 신장을 평생 건강하게 유지하려면 이제부터 말씀드릴 생활 습관 5가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작아 보이지만 이 습관들이 바로 당신의 신장이 쉴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줍니다. 제가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생활 습관 몇 가지만 바꿔도 신장은 평생 건강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반신반의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작은 변화들, 이 수백 명의 환자들을 살렸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당신을 지킬 수도 있다고요. 첫 번째 습관은 소금을 줄이는 것입니다. 소금은 신장의 가장 조용한 적입니다. 짠 국 한 숟갈, 짠 김치 한 조각을 먹을 때마다 신장은 2배로 일하며 나트륨을 걸러내야 합니다. 그 부담이 쌓이면 신장의 미세혈관이 굳어지고 여과 기능이 떨어집니다. 저는 수많은 환자들이 단지 소금 섭취를 절반으로 줄였을 뿐인데 혈압이 내려가고 부기가 사라지고 혈액 검사 수치가 호전되는 걸 보았습니다. 기억하세요. 매일 조금만 싱겁게 먹는 것, 그것이 바로 신장에게 주는 휴식 시간입니다. 두 번째 습관은 진통제를 함부로 복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건 특히 어르신들에게서 자주 보는 실수입니다. 무릎이 쑤시거나 머리가 아프거나 어깨가 결릴 때 약국에서 아무 약이나 사서 먹습니다. 특히 이부프로펜, 이 들어간 약은 통증은 빨리 잡지만 신장을 조용히 망가뜨립니다. 이 약들은 신장으로 가는 혈류를 줄이고 신장 세포를 산소 부족 상태로 몰아넣어 결국 괴사시키죠. 저는 매일 진통제를 3년간 복용하다가 평생 투석을 하게 된 환자를 직접 보았습니다. 통증이 있다면 꼭 의사와 상의하세요. 조금 쉬거나 따뜻한 찜질만으로도 충분히 나아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습관은 단백질 섭취 조절입니다.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합니다. 단백질을 많이 먹어야 건강하다. 신장병이면 단백질을 줄여야 한다. 둘 다 맞는 말입니다. 차이는 신장의 상태에 있습니다. 신장이 건강하다면 체중 1끼당 1.2개의 단백질을 섭취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기능이 떨어졌다면 0.6, 0.8kg 정도로 줄여야 합니다. 그리고 좋은 단백질 생선, 달걀, 두부, 닭가슴살 위주로 드세요. 이런 단백질은 소화가 잘 되고 독소가 적게 생겨 신장에 부담이 덜합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많이 먹는 게 아니라 몸이 다 쓸 수 있는 단백질을 먹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단백질을 줄였다면 반드시 가벼운 운동을 병행해야 합니다. 하루 15분 아령 들기, 20분 걷기만으로도 근육을 유지하고 혈중 지방을 낮출 수 있습니다.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신장도 훨씬 편해집니다. 네 번째 습관은 흡연과 음주를 멀리하는 것입니다. 담배는 혈관을 수축시켜 신장으로 가는 피를 줄입니다. 술은 탈수를 일으켜 여과 부담을 높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인 한 잔은 심장에 좋다고 하지만 신장에게는 안전한 알코올이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 해독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한 잔의 술도 신장에는 2배의 일을 시킵니다. 진짜 몸을 위하고 싶다면 담배를 끊고 술을 줄이는 것이 최고의 선물입니다. 마지막 5번째 습관은 물을 올바르게 마시는 것입니다. 신장은 필터이고 물은 그 필터를 씻어주는 세정제입니다. 물을 너무 적게 마시면 노폐물이 쌓이고 결국 돌이 생기거나 염증이 생겨 여과 기능이 약해집니다. 하지만 많이 마시기가 정답은 아닙니다. 한 번에 벌컥벌컥 마시지 말고 하루 종일 조금씩 나누어 마셔야 합니다. 아침에 한 잔, 식사 후 한 잔, 중간중간 몇 모금, 잠들기 전에는 한 모금 정도면 충분합니다. 미지근한 물이 혈액순환을 도와 신장이 편하게 일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단 음료나 탄산음료는 절대 피하세요. 그 안에 당분과 인산염은 신장에 큰 부담을 줍니다. 이 5가지 소금 줄이기, 진통제 자제, 단백질 조절, 금연 절주, 물 섭취 관리, 겉보기엔 단순하지만 신장의 수명을 결정짓는 핵심입니다. 제 환자 중 한 분, 김정호 72세 씨는
투석 준비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5가지를 6개월 동안 꾸준히 실천한 결과 크레아티닌 수치가 안정되었고 담당 신장내과 의사는 투석을 미루기로 했습니다. 그분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저 식습관만 바꿨을 뿐인데 제 목숨을 건졌네요. 그 눈빛은 잊을 수 없습니다. 다시 살아난 사람의 눈빛이었죠.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신장은 한번 손상되면 재생되지 않지만 남은 기능은 충분히 지켜낼 수 있습니다. 소변에 거품이 생기거나 다리가 붓기 시작했을 때는 이미 늦습니다. 지금 당장 행동하세요. 정기적으로 혈액 검사와 소변 검사를 받으세요. 그 2가지 검사만으로 평생의 투석을 피할 수 있습니다. 저는 30년 넘게 병원에서 수많은 미소와 눈물을 보았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 확신합니다. 건강은 운이 아니라 선택의 결과입니다. 조금 덜 짜게, 조금 더 걷고, 조금 더 자주 물을 마시는 것. 그 작은 행동들이 바로 당신의 미래를 바꿉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신의 몸을 이해하려는 그 마음이 이미 회복의 시작입니다. 저는 유호진입니다. 수많은 환자들이 단 하나의 선택으로 인생을 바꾼 것을 보았습니다. 바로 지금부터 신장을 돌보기로 한 선택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사람들과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작은 댓글 하나가 누군가의 새 삶을 시작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신장 건강을 위한 식단과 자가검사 가이드를 받고 싶다면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당신의 노후를 더 건강하고 평화롭게 만드는 실질적인 생활법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